LDH 공침합성법에 관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잉 DC를 준비해 놓습니다. 겨울을 켜고 저울에 있는 수평수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평수가 맞지 않다면 거울을 잠시 꺼두고 수평수를 조정해 줍니다. 수평수가 맞았으면 다시 저울을 켜고 웨잉 DC를 저울 위에 위치시킨 다음에 안정한 상태가 되면 그때 케어 버튼을 눌러줘서 0점을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미리 계산을 해둔 대로 LDH에 필요한 마그네슘 나이트레이트 헥사하이드레이트를 7.6928g 무게를 재줍니다. 이제 메탈들을 웨잉을 했으니 LDH를 공침시키기 위해서는 메탈과 같은 산들을 적정시킬 수 있는 pH를 올려줄 수 있는 적정 용액이 필요한데요. 그 적정 용액에 들어가는 시약이 이 소듐 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 혹은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펠렛이라고 하는 이 두 시약을 넣은 표준 용액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소듐 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에 대해서 먼저 웨잉을 해주고요. 정해진 용량만큼 해주면 되겠습니다. 소듐 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의 경우는 14.77g으로 계산을 해뒀고요. 저울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대기했다가
흔들리지 않으면은 맹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이 넘어갔다면 덜어서 다른 곳에 버려줍니다. 이때 절대로 시약병에는 넣지 않습니다. 쓴 스패츌라는 스패츌라끼리 구분을 해주고요. 다음은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펠렛 준비시켜줍니다. 이때 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보다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펠렛을 나중에 메잉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소듐 하이드록사이드와 같은 경우에는 조회성이라고 하는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물을 머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 중에 노출시키는 시간을 적게 해야 돼서 먼저 이거를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9g 웨잉을 하도록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실제 중량들은 기록을 해놓습니다. 거울을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정 용액에 필요한 시약들은 이제 중량을 쟀으니 이 시약들로 가지고 표준 용액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때 표준 용액에 필요한 것은 이 부피 플라스크 그리고 증류수입니다. 먼저 부피 플라스크에 맞는 이런 뚜껑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부피 플라스크의 입구가 되게 작으므로 이와 같은 유산지 하나를 준비시켜서 가니 깔때기를 만듭니다. 시약을 모두 떨어뜨려 주시고요. 나머지 이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도 넣어줍니다.
넣어줍니다. 다 넣고 나면 간이 깔때기는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부피 플라스크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표시선이 있게 되는데, 지금 부피 플라스크 안에 차 있는 전체 부피 중 이 시약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들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이 끝까지 절대 집어넣어주지 않습니다. 이 시약들이 분명 녹으면서 부피가 변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용해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용해가 시키게 된 클리어한 용액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끝까지 집어넣어줘서 표지선을 맞춰줍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끝까지 집어넣지 않고 중간까지만 집어넣고요. 모자라다 싶으면 조금 더 부어줍니다. 잘 녹도록 흔들어주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 잘 녹지 않는 것들을 더 잘 녹이기 위해서 베스소니케이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베스소니케이터 안에 부피 플라스크를 위치시키고 전원을 킨 다음 일정 시간 동안 용해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한번 흔들어서 녹는 과정을 조금 더 가속화 시켜줄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완벽히 클리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빠르게 녹이려면 소니케이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 되었으면 소니케이터를 전원을 꺼주시고 뚜껑을 덮어 넣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정도의 물을 집어넣어야 하는데요. 증류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완전히 다 녹은 다음에 증류수를 넣어줍니다. 이때 부어줄 때 여기 남은 이런 약간의 부피 차이가 났을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붓기보다는 스퀴즈 보트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한데요. 이런 스퀴즈 보트를 이용해서 증류수의 마지막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메니스커스를 보기 위해서 눈높이를 이 선과 수직에 맞춰주시고요. 이때 스퀴즈 보틀의 입구는 절대 이 끝과 맞닿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거리를 준 다음에 뿌려주면 되시겠고요. 네, 지금 맞는 것을 확인하고, 메니스커스를 맞는 것을 확인하고, 부피 플라스크 표준용액의 뚜껑을 닫은 뒤 준비를 완료시키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미리 부피 측정을 해둔 증류수를 이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넣어놨는데요. 이 둥근 바닥 플라스크 안에
아까 미리 웨잉을 해둔 마그네슘 나이트레이트 헥사이드레이트와 알루미늄 나이트레이트 논하이드레이트를 넣어서 스터링을 해주겠습니다. 이때 이런 고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바로 넣게 되면 다른 곳을 흘러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기 전에 이와 같은 유산지로 깔때기 모양을 만들어 주어서 여기다 이런 식으로 간이 깔때기를 만들어 줍니다. 간이 깔때기를 만든 유산지에 아까 웨잉해둔 마그네슘 나이트레이트와 알루미늄 논하이드레이트를 모두 넣어줍니다. 넣어주었다면 간이 깔때기인 유산지는 제거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모두 넣어 놓았으니까 이 넣어준 메탈들을 클리어하게 해줄 수 있도록 마그네틱 스터러를 이용해 적당한 RPM 속도로 스터링을 해줍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넣어준 모든 메탈들이 지금은 현재 뿌연 상태인데 이런 메탈 알갱이들이 모두 다 지금 클리어해진 상태로 솔루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스터링을 해주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벽면에 묻은 씨앗들이 있다면 이런 것은 이와 같은 스퀴즈보트를 이용해서 벽면에 뿌려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주둥이가 절대 이 기구와 닿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시켜 준 다음 떨어질 때까지 넣어줍니다. 지금 지금 스터링이 되고 있는 중에 준비해야 할 것은 이 둥그바닥 플라스크의 4개의 뚜껑을 막아줄 스토퍼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스토퍼를 준비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요리 스토퍼와 여기 있는 테플론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 스토퍼를 주변을 돌돌 감아줄 것입니다. 이걸 감아주는 이유는 나중에 실험을 하거나 반응을 할 때 이 스토퍼가 유리 그대로 맞닿게 되면 빼내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감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끝부분을 스토퍼의 제일 아랫부분을 테프론 테이프와 맞닿게 위치시켜 놓고 테프론 테이프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고정시킨 뒤에 감아줍니다. 이때 감을 때 감기는 면적이 반은 미리 감긴 것과 겹치게 되면 좋고 나머지 반은 새로 겹치는 부분과 만나게 될 부분이니 반 정도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길게 빼버리면 나중에 감길 때 좀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 최대한 이 테플론 테이프가 스토퍼와 맞닿을 수 있게 이 거리가 최대한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 됐다면 손가락의 힘으로 간단하게 뜯어줍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스토퍼를
여기다 막아주고요. 나머지 3개의 스토퍼는 미리 준비된 것으로 막아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녹을 때까지, 용해가 완전히 될 때까지 대기시켜 놓습니다. 다음으로는 준비된 적정 용액을 사용해서 이 메탈 솔루션이 클리어해진 것을 확인을 한 뒤 적정을 할 것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모두 다 클리어해진 상태이고요. 적정 용액을 할 때는 이 펀넬을 이용해서, 드라핑 펀넬을 이용해서 적정을 할 것입니다. 적정을 할 때는 스토퍼를 하나 비워주시고, 그 비워진 입구에 이 드라핑 펀넬을 꽂되, 여기에 있는 이 맞닿는 부위 또한 이 스토퍼와 마찬가지로 테프론 테이프로 감아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아주고요. 끝까지 감아준 뒤 손의 힘을 이용해서 툭 하고 끊어줍니다. 이때 펀넬에 있는 이 조리개의 방향이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구멍이, 이 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물의 위치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적게 떨어지고 결정이 되는데요. 이 홀의 위치는 이 레버와 방향이 수평합니다. 그래서 홀이 이런 식으로 이 떨어지는 구멍과 90도로 있게 된다면 전혀 떨어지지 않는 구멍을 막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구멍을 조금씩 돌리면서 구멍이 이 홀과 떨어지는 홀이 조금씩 맞닿게 되는데, 이 홀과 홀이 겹쳐진 부분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이 아래로 용액이 조금씩 한두 방울씩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더 많이 열수록 떨어지는 부피는 더 많아지게 되고요. 이게 완전히 수직으로 수평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완전히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치시킬 때는 반드시 이 홀과 이 홀이 수직이 되도록 위치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방금과 같이 둥근 바닥 플러스크와 드러핑 펀넬을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러핑 펀넬 또한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고정이 됐다고 한다면 아까 만들어 놓은 적정 용액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때 적정 용액은 이 깔때기를 써서 넣어주게 됩니다. 깔때기를 쓴 이유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관이 막혀있는 게 아니라 열려있고, 열려있는 관은 막아주는 이 레버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깔때기를 쓰지 않고 부주의하게 넣게 된다면 용액이 이 아래로 이 안에 시켜지지 않고 잘못해서 이런 열려있는 홀로 따라서 들어가서 용액에 바로 직접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대로 된 컨트롤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런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깔때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깔때기 안에 이 만들어놓은 적정 용액을 넣어주게 되고요. 보시게 되면 적정 용액이 깔때기의 부리가 이 구멍 아래보다 위치하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구멍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부어줬다면 깔때기는 빼시고요. 이런 러버 셉텀 같은 것으로 이 위를 막아주시면 됩니다. 러버 셉텀은 방금과 같이 구멍에 먼저 꽂아주신 다음에 겉부분을 이렇게 감싸듯이 늘려서 덮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적정시키기 위해서 적정의 올라가는 pH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pH 미터를 이 부피 플라스크 안에다가 위치시켜 놓을 겁니다. pH 미터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모양으로 생겼고요. 본체 그리고 일렉트로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렉트로드는 항상 스토리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보관 솔루션에 담겨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쓰려고 할 때는 이 스토리지 솔루션에서 pH 미터를 일렉트로드를 분리시킨 다음 일렉트로드를 한번 직류수로 세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척을 완료한 일렉트로드를 준비해 주시고 이 일렉트로드를 스토퍼를 하나 제거를 한 다음 이 위에다가 이 일렉트로드 하얀 투명한 부분이 용액에 닿을 수 있도록 위치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 pH 미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에 한 번씩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pH 조정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pH 같은 경우에는 이미 pH 조정을 완료시켜 놨기 때문에 칼리브레이션을 완료했기 때문에 칼리브레이션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게 되면 7.00이라는 숫자가 떠 있게 되는데 측정을 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메저 버튼을 눌러서 측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일렉트로드가 담겨있는 이 용액의 pH가 어떤지 지금 계기판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3.38로 매우 애시딕한 조건이고요. 적정을 시작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pH를 먼저 다른 곳에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 레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직에 가깝도록 조정을 해서 적정 용액을 떨어뜨려 줍니다. 적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한 용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